어제는 월요일에 이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어려운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 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낱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안했는데 응하셨어요. 대표님 민주당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쓰자라고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에 했던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그 발언 자체를 장동건 의원님 믿지 못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뭐 네 차례나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 방탄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이미 본인의 방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게 법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오면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회의에서 무조건 의결을 해야 되는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포기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포기할 것인지. 예를 들면 그러면 7월 말부터 8월 초에는 본회의를 하지 않겠다. 네. 뭐 임시회를 열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검찰이 수사 속도를 거기에 맞춰서 그때 꼭 구속영장을 접수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다시 체포동의안이 오면 네. 우리 의원들에게 내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탁합니다. 모두 다 네. 가결 표에 던져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뭐 어떻게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있어야 될 텐데 말씀은 포기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란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수근 변호사님 어때요? 국민의힘에서 너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 안 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서 대표 연설하면서 포기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들은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가결을 요청을 하고 체포 회기 중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나가서 영장 실질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믿어야 된다.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실행하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어떤 심판을 받겠어요. 저는 정치적 심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여당 대표가 좀 당대표 연설하면서 국가를 좀 걱정하시고 경제 민생에 대한 문제들을 주로 풀어나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야당 비난과 문재인 전 정부 비난에 할애하시고 너무 호통치듯 하셔서 좀 실은 민망했어요.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들은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낮은 것들은 결국에는 민생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대표가 좀 그것에 집중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을 좀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또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이미 대선 공약이었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불체포 특권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고 뭘 이렇게 말을 계속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더니 진짜 뭔지 알더라 여기부터 박근혜 전 시작을 대통령 해가지고 존경한다는 표현. 네. 본인의 말씀을 손바닥 뒤집은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이미 또 방탄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 진정성에 대해서 그냥 믿어달라고 하는데 여지껏 한 번도 믿을 만한 말씀과 행동을 하신 적이 없는데 믿어달라고 하니까 못 믿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믿지 않을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대선 공약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불체포 특권 포기는 사실은 명확하게 얘기하면 개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헌을 할 수가 없으니 일단 본인들의 선언으로 충분히 저는 대국민 약속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대선 공약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강도가 쳐들어오면 그걸 우선 막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그 이상한 논리로 이제 그걸 사실은 지키지 않았고요. 작년 6월에 본인이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네. 보궐선거 출마 지원 유세 때 보면 본인은 워낙 청렴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같은 거 필요 없다고까지 얘기를 맞습니다. 했습니다. 네. 그래놓고 그것도 또 안 지키고 올해 2월 말에 불체포 특권 결국은 그걸 활용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세 번째입니다. 네. 양치기 소년 세 번째는 꼭 그 뭐 의심을 받게 되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일반 국민들로부터 의심받을 이유는 충분하다 이렇게 충분하다.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냥 믿어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믿어줄 수 있도록 뭔가를 담보하는 장치. 저는 뭐 그게 꼭 서약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네. 아니 서약서 쓰고서도 또 그 안 지켜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네. 뭐 저런 걸 반복해서 불체포 특권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뭔가 믿어달라고 하면 믿어달라고 할 만한 근거를 전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난 2번의 그 어떤 번복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이번에 그 다시 국민들 앞에 뭔가를 제시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또 그냥 반신반의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전혀 걱정 안 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민주당도 혁신위가 떴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민주당이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중에 하나가 불체포 특권이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혁신위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정권을 줬고 그 일환으로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대국민 연설을 한 거예요. 국회에서의 연설을 가볍게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이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과 연동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자꾸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약속을 어겼다라고 하는데 불체포 특권 행사한 건 한 번이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래요. 상대방이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면 비난하고 자기가 행사하면 또 입장이 바뀌는 거잖아요. 여야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개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야가 좀 한 목소리로 개헌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야가 바뀐다고 하는데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직접 본인이 출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가결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뭐 입장이 바뀐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입장 바뀐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19일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 대표 연설할 때 모습 잠깐 보여드리겠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평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방탄을 하셨죠. 현재 본인에 대한 사건이 체포동의안 부결돼서 불구속 기소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에 대해서 새로운 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가정하시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가 거기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저 발언이 있은 후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는데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봤더니 그리고 재판 상황을 봤더니 자신에게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그렇게 발부될 가능성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일종의 자신감의 발로다 이런 해석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모습을 본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에 구속될지 말지. 근데 이제 구속될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으로 진 게 아니라 큰 승리를 거둔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꽃놀이패를 지게 된 그예요. 검찰의 고민이 이제 깊어지겠죠. 아니, 구속돼도 고민, 구속되지 않아도 참 문제. 그러니까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자, 김광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꽃놀이패? 민수 의원님 5선이에요. 네. 초선도 아니고 5선이고. 네. 의정활동하면서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되는 얘기를 워낙 많이 해서 이걸 뭐 논평할 가치가 있냐 그런 문제라는데 그래도 한번 좀 짚어본다고 한다면 네. 우리가 신의 한 수란 말을 이런 때 쓰는 겁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건데 이미 방패를 썼잖아요. 네. 그다음에 다음에 만약에 영장이 오면 지난번에 불체포 특권 부결이 될 때 아슬아슬했어요. 그럼 가결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상당히 뭐 대장동이랄지 성남 FC 이미 영장 청구했고, 그다음에 약간은 보면 이제 나머지 있는 것은 격가지를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영장 청구될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이제까지 숨어 있다 나와가지고 당당하다고 얘기하는데 저게 왜 신의 한 수인지 이해는 모르겠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구속될 경우에도 큰 정치적 승리를 거둔다는 거예요. 구속되면은 범죄 혐의를 재판부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구속된 거 아닙니까?
그럼 범죄자가 되는 거고 구속 피의자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이게 정치의 승리라고 하는 건지. 더군다나 뭐 꽃놀이패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생각하고 그런 저런 얘기를 하는지 참 뭐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네. 저 워딩을 이해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전문 용어를 써서 꽃놀이패라고 했으니까 저는 전형적인 뻥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잃을 게 없고 오히려 검찰의 모든 비난의 화살이 돌아갈 거니까 검찰은 구속영장 다시 청구할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미리 저는 연막을 펴고 저는 미리 엄포를 놓는 거라고 생각되지 잃을 건 다 잃는 거죠. 구속되면 정치인으로서 모든 걸 다 잃는데 뭘 잃을 게 없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법원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다 인정을 해서 구속됐는데 잃을 게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전형적인 그냥 연막 작전이고 공포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이 꽃놀이패라고 했다고 해서 저희 또 전문 용어를 또 사용할 필요는 없고 아까 연막작전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네네. 훨씬 더 고급스럽고 뭔가 차별화를 두는 그런 표현이라 생각이 되고 뭐 뻥으로 시작하는 그 단어는 안 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기현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시종일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는데 굳은 표정으로 듣던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 가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합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이게? 굴종적인 사회주의자! 도대체 국민을 실망시켜서 민생을 구렁텅이에 빠뜨렸던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왜 하나도 없는 겁니까? 민주당의 정상화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뭔가 큰 소리를 내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 또 비난했는데 그걸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의 표정이 좀 의미심장했습니다. 최영우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 이재명 대표의 표정을 봐가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자면 네. 뭐 거기에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사실은 뭐 국회의원은 처음 하지만 성남시장하고 그거 다 선출직입니다. 네. 경기도지사 이래서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저기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를 자기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받아들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전날 했잖아요. 네. 전날 한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지금 반박을 해가면서 지금 그 상당히 고성으로 그 굴종 외교, 대중 굴종 외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를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정도로 그냥 그 미소를 띈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수근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좀 네. 황당했을 것 같아요. 황당했을 왜냐하면 것이다. 여당 대표라고 하는 것을 이제까지 대표하는 사람은 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정부를 좀 걱정하는 그리고 국회가 이렇게 정부를 지원해서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말을 하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시종일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최근에 TV 토론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TV 토론하면서 저런 토론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대표 연설에서 저렇게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뭐 중국 대사에게 가서 조아렸다, 굴종 외교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야당 대표는 뭐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나가고 또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지 야당 대표는 그냥 좀 지원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중국과의 문제가 경색되어 있으니까 싱하이밍 대사를 만났고 그 과정에서 싱하이밍 대사가 좀 15분 동안 연설한 거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듯이 네. 미국에도 중국에도 모든 나라에 정부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느 나라만 콕 찍어서 굉장히 반대되는 모습들을 하는 것들은 우리 중국과의 외교를 하는 또는 거래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런 것들 좀 정부가 신경 쓰고 국회도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이다 보니 야당 대표가 먼저 발언을 하고 여당 대표가 다음 날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기현 대표 연설을 듣는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도 지적을 하고 있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길래 지적들이 나왔는지 영상 보겠습니다. 자, 울산 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 대표 뭐 이렇게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죠, 민주당에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때 그 뒤에 방청석에는 초등학생들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 본회의장에 있었던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참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타 당의 뭐 원내대표나 대표 아니면 의원들이 나와서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뭐 그게 아니잖아, 뭐 아니면 뭐 민주당이 잘못했잖아, 아니면 네. 국민의힘이 잘못했잖아, 발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의 경우에는 대표 연설이 시작되자마자 뭐 몇 분간 쉬지 않고 계속 저렇게 발언 내용과는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저렇게 계속 얘기했고요. 또 다른 야당의 한 의원은 그 앞줄에 앉아서 거의 대표 연설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랩을 하듯이 그냥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방해를 야당 한 했거든요. 의원 실명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뭐 기사 나왔으니까 양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시정 일관 거의 했습니다. 과연 초등학생들이 보면서 도대체 국회가 어떤 곳인지, 국회의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졌을 것 같고, 네. 저는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서 뭐 국무위원들이나 아니면 상대 의원들이나 이런 그 모욕적인 발언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국민의 이름으로 아니면 나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거다. 국민이 저는 그런 권한까지 위임해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저렇게 품위가 손상되는 발언을 하면서 거기에 국민을 갖다 붙이면 국민들이 모욕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광석 변호사님 어때요?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뭐 특히 이제 야당과 여당, 특히 이제 대통령과 이제 협치가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그런데 협치를 하려고 하면 서로가 그런 자세와 모습을 보여야 하거든요. 저렇게 감정 상하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협치하라는데 그 협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여당 대표, 야당 대표 TV 토론 하자는 거 어딜 물 건너가 버렸잖아요. 아마 TV 토론하면 계속 서로 욕하되고 사태질 할 거예요. 그런 모습을 국민이 보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정치의 어떤 기본은 대화의 타협, 거기에 플러스 양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되려면 이제 정치인의 어떤 뭐 컨텐츠랄지 자질이랄지 품격 이런 게 갖춰진다고 보는데 21대에서 유독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저렇게 국회가 시끄러웠고 소란스러운 상황 그때 송영길 전 대표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돈봉투 연루 의혹을 부인하면서 윤 대통령 가족을 거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고 검사가 아니라 사냥개 역할을 하는 거죠. 수사로 이 보고는 깡패짓거리 아닙니까? 아마 기네스북에 나올 것 같아요. 자기 장모는 정말 범죄자로 구속 기소 재판받고 있지. 자기 부인은 주가 조작 피의자지. 그 이유는 천공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천공의 지시가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굴종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작정하고 말을 내뱉은 상황인데 요즘 들어서 뭐 저렇게 출연하는 횟수도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KBS가 한번 판을 깔아줬고요. 뭐 유튜브는 뭐 그 일반 방송하고는 좀 다르니까 뭐 본인이 나와서 좀 이렇게 그 약간 뭐 오버하는 발언을 하더라도 네. 뭐 그 제지할 방법도 마땅치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그 사실 뭐 이게 사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검사가 뭐 사냥개 역할 뭐 이런 네.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본인을 검찰이 아직 안 불렀죠. 그리고 뭐 부를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전직 민주당 대표가 사실은 그 과연
당시에는 집권당이었는데 네. 국정을 어떻게 운영했을까? 그때 이 검사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때 이 검사들이 지금 검사들하고 대부분 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참 저희가 여기서 논평하기가 어색할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너무 막말이다 이런 생각을 막말이다.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출범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윤리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친명도, 비명도, 친문도, 비문도 아닙니다. 이 시간 이후로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혁신의 동력을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언행에 대해서는 일체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그 돈봉투 문제를 좀 해봐야 되겠지 않느냐. 혁신 기구가 만들어지게 된 어떤 원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부터 우선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그 전당대 돈봉투 사건은 검찰 조작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모두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돈봉투 사건 알고 보니까 심각한 사건인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혁신위원들은 민주당이 져야 할 정치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죽 벗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윤리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꺼내든 문제가 바로 돈봉투 사건이었습니다. 좀 전에 송영길 전 대표가 그렇게 열을 냈던 그 돈봉투 사건을 윤리위, 혁신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들춰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송 전 대표도 불편했겠죠. 뭐 그런 사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돈봉투 일단 사건? 뭐 혁신위에서는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돈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코인 사건을 통해서 민주당의 도덕성이 굉장히 떨어졌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뭐 비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송영길 전 대표나 또는 이성만 의원 등이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탈당을 했다 할지라도 민주당으로서는 기존에 잘못됐던 관행을 고치고 전당대회에 있어서 어떤 돈봉투가 살포됐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고쳐야 되겠죠. 물론 이제 본인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녹취록 등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정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혁신위원장이 정확히 보겠다 이런 것이고요. 혁신위에서 현역 의원이 딱 한 명 들어갔거든요. 이것들은 결국에는 현역 의원들의 입김이 이제 혁신위에 미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혁신은 결국 기득권 내려놓기 아니겠습니까? 네.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주당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또 국민들이 믿을 만한 참신한 인물들을 영입하는 데 조력하고 또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혁신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나 최고위에서 전폭적으로 혁신위를 인정하고 이걸 모든 걸 받아들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혁신위가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들을 명확히 정리해서 제출하고 그것들이 반영돼서 민주당이 다시 좀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혁신위 구성원들을 보면은 친명계들이 꽤나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은 이해식 의원이 한 사람 있긴 하지만 대선 캠프 때도 이해식 의원도 네. 이재명 대표 부인의 그렇죠. 예, 수행실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뭐 현역 의원 한 명 있는 사람도 이재명 대표 부인의 수행실장 했었고 나머지 사람들도 대부분 김남희 변호사를 제외하고 나면은 이재명 개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기 때문에 김광선 변호사님 뭐 뼈를 깎고 가죽을 벗기는 혁신이 될까에 퀘스천 마크가 많이 붙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돈봉투 사건의 진상조사부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돈봉투 사건에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사실관계가 드러났다고 봐요. 그런데 혁신위가 진상조사하다가 시간 다 보낼 건가요? 네. 지금 혁신위가 어느 때까지 활동하겠다 이런 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혁신의 주체, 혁신의 대상이 뭐가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럼 일단 대상부터 정해야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돈봉투고 뭐 김남국 코인이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럼 도덕성 회복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가야 하는데 뭘 진상조사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상조사 과연 혁신에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걸 어떤 현재 무너진 도덕성을 전제로 해서 향후에 있어서 어떻게 민주당이 거듭날 것인가에 대한 이전과 다른 어떤 정책이랄지 그다음에 민주당의 시스템이랄지 이런 걸 어떻게 바꿔야 갈지 고민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네. 돈봉투 진상조사부터 하겠다고 하니까 진상조사 해보니까 돈봉투가 검찰의 조작이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민주당의 도덕성의 부패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구성원 자체도 사실은 친이재명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뭐 어떠한 현 지도부 또 이재명 대표의 합리화 또 호위부대 뭐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이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되고 있는데 혁신에서 얼마나 조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뭐 10명의 국회의원을 검찰에서 소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혁신위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 줄 것이냐. 그러려고 한다면 기본적인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주의 어떤 조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혁신위 구성이 뭐 친이재명계 아니냐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 대선 기구에 포함된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이재명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혁신의 문제잖아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와 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혁신위원회가 정말 혁신을 해야지만이 다시 민주당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며칠 지나서도 이런 논란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혁신은 실패할 것이지만 저는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될 혁신이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이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의 대상이라든가 범죄 아무 게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혁신위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혁신위원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권을 준 것이기 때문에 혁신 대상을 가리지 않고 특히 공천 시스템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얼마나 현역 기득권을 버리고 새로운 인물들이 네. 정말 좋은 인물들이 나올 수 있을지 그것들을 혁신해야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